이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시간에는 무형유산 도시 부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마케팅을 위한 무형유산 기획 공연 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해서 글로컬 아티스트 협회 송요기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토론은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용문화재진흥센터 김강희 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송요기 회장님의 발표를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육입니다. 너무나 그 내용 자체가 좀 광범위하고 무형유산을 이용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라는 제목에 맞게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연구 용역에 참여하면서 용정리 상요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실제로 공연이라든지 시연이라든지 또 기획 공연과 인문학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 전승 단체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연습하는 과정과 또 서로의 어떤 그 조율을 위한 그런 미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 무형유산 내용 및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무형유산 기획 공연의 정책과 전략, 무형유산 정책 추진 방향, 그 다음에 2021년도 기획공연 연차 사업 제안,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실제로 무형유산 내용 및 활성화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그 세미나나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또 기존에 있는 그런 그 내용 자체가 뭐 변화했다거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은산 별신제서부터 간략하게 다루고 7번에 가서 전체적인 요약을 통해서 그 결론을 질까 합니다. 일단 다른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향은 이제 뭐 첫째 신성성을 회복하고, 또 둘째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제와 더불어 상당국과 하당국의 신명을 되살려야 한다. 또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은산 별신제의 상징적 의식이라면 별신제가 무사히 끝났음을 고하는 하당굿은 모든 임원과 구경꾼, 굿을 주관하는 무녀와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는 대동축제의 장이다. 여기서 그 무녀의 역할이 상당히 그 해학적이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은산별신제 그 기획 그 행사를 참관한 그 내용으로 보면 무속을 담당하신 무속인 5명이 전혀 무속에 대한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보존회를 이끌어가는 그 단체 회장과 사무국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능 보유자나 전수조교와의 어떤 그 미묘한 그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례를 정돈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상위에 있는 음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뀐다든가, 아니면 행사를 갖다가 이쪽에서 해야 된다 저쪽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우왕좌왕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제3자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흥미적인 요소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포 제시조는 그런대로 지금 현재 그 김현서 예능 보유자 중심으로 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일요일 2시부터 2시간씩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그 열의를 갖고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역시 내포 제시조도 지금 현재 기존의 그 어떤 지금의 어떤 우리의 그 문화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융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또 좀 어렵다, 좀 너무 좀 재미없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용정리 상여소리는 요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연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용정리 상여소리 자체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의미도 깊고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전승을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그 상여 소리를 주관하고 있는 용정 1, 2, 3, 1이 3개의 마을이 거의 지금 정지된 듯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내지리 단잡기도 요번에 이제 그 시연 공연이 있어서 현장에 참석은 했지만, 내지리 단잡기는 그 마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아진역하고 아주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연 공연을 할 때 뒤에 있는 그 세트, 그 합판으로다가 이렇게 조성된 그 세트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짜 우물을 만들어서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인제 말씀드리기를, 이쪽에 지금 전수관이라든지 옆에 그 창고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런 모양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외부 관광객이 됐든 누가 와서 볼 때 이제 그때그때 현장에서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산 별신제도 그렇고 내지리 단잡기도 그렇고 현장에서 공연 시연을 하게 되면 그 연세 드신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멘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낯설고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 다른 현장에서 공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이제 공연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무슨 공연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약간 그런 혼란스러움을 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들은 익히 알고 있는 거라고는 느낄 수 있지만, 사전에 좀 설명을 해서 오늘의 공연의 주제는 뭐고 공연은 어떻게 되고, 아니면 이 전래 전승되어지는 가치는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됐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진다 하면은 상당한 공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기 세도 드래풍장하고 산유화가를 촬영을 하려고 전수관에 갔을 때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그때 산유화가 보전의 회원들이 맨발을 벗은 상태에서 운동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딱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진짜 유황산에서 어떤 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더운 날씨에 이 분들이 이렇게 이런 전승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울컥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조금 더 이 산유화가 또는 다른 기타 어떤 무형문화재에 대한 유래라든지, 또 무형문화재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진다라고 하면은 더욱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지막 이 무형유산 문화재의 현안 및 대안 제시 7번 마지막 항목을 가지고 1항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전승 공동체의 공통적인 문제는 전승 보존의 구성원의 고령화, 종교, 정치, 빈부격차 등에 의한 갈등이 심화가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업 또는 문화적 괴리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세도 두레풍장하고 산유화가 또는 장군제의 회원들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인원이 일로 갔다가 같이 참여를 하고 일로 하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굉장히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동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거부감도 느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지금 현존하는 지금 계속 새로 생성되는 신성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질감을 느끼고 또 존재감이 좀 저하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는 무형유산의 적극적 마켓을 통한 인식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부역은 무형유산 문화예술제 정기 공연을 만들고 충청권 무형유산과의 연계, 공개 행사 및 관광 축제가 좀 축제에 참가했으면 좋겠다. 전승보전 체제를 좀 더 시스템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 내 학교 및 유관 단체와의 전승을 위한 연대 강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동아리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수교육 체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전승 체계 다운화의 공개 행사의 다운화, 부여 무형유산 문화재의 디지털화 및 홍보 채널을 다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백제문화재와 지역 축제 등에 대한 예술적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유튜브라든지 이 채널이라든지 SNS 등으로 적정 홍보를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무형유산 전승발전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형 보존 유지 및 성공적 전승을 위한 감독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고, 예능 보유자, 전수자, 이수자의 품위 유지 및 계보에 의한 원형 이탈 방지, 또 전승 공동체 효율적 경영 관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유화가는 지금 전수조교 한 분과 예능 보유자 한 분이 있는데, 예능 보유자가 지금 70대 중반을 넘었으면서 이번에 기획 공연을 통해서 보니까 본인이 숨이 차고 쉬어나기가 어려우니까 박자 수를 임의적으로 예전 했던 박이 아닌 이렇게 변형된 박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편리한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또 그런 걸 느꼈고, 그다음에 세도 두레풍장은 지금 윤구병 예능 보유자가 연로하셔서 거의 거동하기가 힘드신데, 전수조교 한 분이 계시지만 전수조교가 세도 두레풍장은 장구하고 체납하고 그다음에 꽹가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장구를 치시는 분은 이 꽹가리 쪽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체납하시는 분은 전혀 이쪽에 또 장구를 모르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전수조교의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적인 회원이 지금 연습을 해가는 그런 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전수조교 한 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지리 단잡기도 이규찬 옹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은산별 실제도 예능 보유자가 계시지만 그분도 지금 연로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수조교하고 예능 보유자들이 익히 한 10여 년 전부터 이분들은 서로 소리나 가락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같이 놀이를 즐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어떤 보존의 한 부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보존회에서 원형이 이탈되거나 변형이 되는 부분, 또는 전수조교나 예능보유자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품위 유지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일차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발전 협의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은 이분들이 그 구전에 의해서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에 예덕상무사 보부상 보존회를 지도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이분들이 음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가 없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 제음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음이 떨어져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양양에서 말하는 단조가 되다 보면은 굉장히 소리가 완전히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의 그 보존에 있는 회원들이 거의 90%가 박자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박을 모르고 옆에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가지고 예능 보유자나 전수조교한테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들이 내가 그래도 예능 보유자고 전수조교인데 나한테 이걸 모른다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국악을 전공해, 물론 이 무형문화재는 일반 예술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역사성도 있고 그 시대적인 어떤 생활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음악적인 그런 기법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준다 하면은 굉장히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간접적으로 몇 분 예능 보유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을 좀 하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코로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3월 이후에 공식적으로 보존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뭐를 할 때는 거의 그 보존회 회원들이 본인의 어떤 승낙과 책임하에 본인들이 참여한 거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오늘 같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서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위한 아카데미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서도 그런 걸 다뤘지만은 어떤 지금의 전수관을 체험 학습관이라든지 전수 박물관이라든지 무형문화 마을 카페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투어를, 그러니까 무형문화 팜 투어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지금 부여에는 지정 무형문화가 국가 은산별지에 포함해서 6가지지만 비지정 문화재까지 합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이 함께하는 활성화 연구, 전수회원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 수립, 참여 제고 및 일체감 회복을 위한 방안 제시, 또 원형 복원 및 재의 신성성 회복. 우리가 두레풍자하고 산유화가하고 내포 제시조, 이런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공연 콘텐츠로 만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갖춰진 그런 상황이지만, 내지리 단잡기나 은산별시제 같은 경우는 어떤 유교적인 거나 어떤 이제 그런 생활로 보는 게 아니라 무속적인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서로 이렇게 어떤 다툼도 있었고 완력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없는 반면에 일단은 외면 내지는 터부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전수 보존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어 그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은 뭐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백지문화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로 이분들은 어떤 공연을 하게 되면 세도들의 풍장은 9가지 박을 다 쳐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산유화가도 자기네 공연을 40분짜리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중에 그거를 5분짜리로도 만들 수가 있고 10분짜리로도 만들 수가 있고 15분짜리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어 일반 대중 장르에서 하는 버스킹 형태로다가 조금씩 보여주지만 그 조금씩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자왕이 어 백제의 의자왕이 멸망을 해서 유황선에서 머물렀을 때 그 머물렀다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하고 적어도 백제권에 있는 특히 부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굉장히 그거를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거 산유화가라면서 바로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도 못 받고 '아유 저거 아유 너무 좀 재미없어.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어 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내용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형산 기획공예는 정책과 전략. 무형산은 풍요, 번영, 근본의 뿌리를 인식하고 성숙한 미래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역사와 사실의 정통성과 전승을 위한 원본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현대적 감각과 미래 지향적 요소를 접목한 인정과 포용 그리고 새로움을 향한 시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전승 공동체 중심의 적극적 사고의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농요와 풍물이 있는 해학적 삶을 통한 위기 극복의 정신 승계의 전통을 수립해 줘야 해야 되겠다. 새로운 문화의 다양성과 함께 성공적 전승을 위한 포용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배경으로 삼아봤습니다. 올해 무형산 도시 부여의 성숙한 무형유산의 브랜드 제고는 지정 무형문화재는 물론 공연예술과 전통적 고유기술, 사회적 의식, 의례 등 비지정 무형문화재와 함께 거듭나야 된다라고 아까 강성북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공연은 하지만 이런 공예기술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옆에서 같이 그거를 설명해 주고 또 그거를 시연해 보여주고 어떤 목공을 보여주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똑같은 한 장소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부여는 저산 파릅의 어 8개 도시 중에 홍산과 임천 그리고 은산 별신제의 내용을 보면 은산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썩은 고기도 팔린다는 그런 아주 활발했던 옛날에 그 장이 있었는데 그 장을 주도했던 게 저산 파릅의 보부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을 좀 더 어 어 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걸 갖고 좀 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청소년한테 전수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지역 인재 개발 및 머천다이즈를 통한 지역 상권을 개발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적인 욕구 형성 및 시장 경제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분명히 보부상은
옛날에 부동산도 거래를 했었고 어류도 그 강경 그 금강에서 금강 나루트에서 조달되는 그런 생선류나 어류를 취급을 했었었고 저산에 있는 한산 모시를 취급을 했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너무나 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전략. 아까 말씀드린 무형유산 전선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예능고의자 전수조교 및 전수공급제 임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상호간 플랫폼을 통한 유기적 정보 공유를 하고 독자 행보의 한계성을 극복하자. 또 전승공덕제의 품위를 유지하고 예술과 예능의 관점이 아닌 성공적 전승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직간접 교류에 의한 연관성이 높다. 현재 예능 보유자나 전수조교들이 현재까지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저게 올바로 가고 있다, 올바로 가지 않고 있다를 이분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의 예능 보유자와 무형문화 보존에 관해 괴리감도 있습니다. 예능 보유자나 전수조교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보존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능 보유자는 뭐 하는 게 없다. 뭐 1년에 뭐 코빼기가 2번밖에 뭐 비추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서로 그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런 그 상대적 어떤 그 헛달감이나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 부여로만 봤을 때는 부여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4가지나 있고 또 무형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여에서 1년 백제문화재라든지 야행이라든지 또 어떤 각종 축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무형유산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활용이 된다 하면은 백제문화재 때 그냥 그 은산별 순제가 됐든 뭐 두레풍장이 됐든 어떤 긴 동선을 갖고 인원이 뭐 100명, 150명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기존에 공연했던 사진들을 보면 그 더벅머리에다가 뭐 갓을 쓴다든가 장군 모자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옆을 기웃기웃거린다든가 지나가다가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전혀 공연 같지 않기 그냥 거치료로 참여하고 끝나고 나면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회식을 한다든가 뭐 하여간 그런 식의 굉장히 그 자체가 좀 너무나 그 정돈이 안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책과 전략은 성공적 전승을 위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여 백제 무형문화 사관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외국인 또는 관광객을 위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요즘에 맞게끔 웹툰을 개발한다든가 조그마한 드라마를 만든다든가 보부상 같은 경우는 짧은 마당극을 만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뮤지컬 개념의 그냥 현장 마당에서 무겁게 가지 않고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영상과 사진, 악보 등 해설집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또 규격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서 축제놀이와 예술공연 콘텐츠의 양면성을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 이 공연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그 부여문화원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각 무형 문화재에 대한 내용들은 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존해서 그걸 갖고 그걸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뭘 시작을 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고 뭐 일 가는 사람 저리 가는 사람 일리 오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이 아직까지 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시간에 비해서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형유산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 인식의 다각화와 공동체의 관점에서 의미 및 학예 기술적 중요성의 인식의 변화, 농업 중심 사회 기반의 중요한 문화 통로로
둘의 협동 상생, 상부상조 정신에 기반한 예술적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는 계속 얘기를 후대들한테 강조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긍정적 사고와 해학적 풀이로 슬기롭게 대비한 조상들의 그, 그, 그 지혜를 충분히 지금의 세대들이 알 수 있게끔 강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책과 전략, 소리, 장단, 추임새 등의 전통적 공연 예술에 대한 예술적 기회 전수 교육을 마련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분들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뉴얼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승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령 및 인구 소멸에 따른 적극적 대안 마련, 또 전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역 경제 및 도시 활성화 연대한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하다. 또 세계 유산 도시, 역사 도시, 고도 부여, 무형 유산 도시 보존과 진흥을 위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는 이렇게 그 자료를 통해서 하시는 걸로 마감을 하고, 맨 마지막 2021년도 기획공연 연차 사업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부여의 무형유산 아카데미 전승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젝트. 목적은 브랜드 메이킹을 위한 소리, 가락, 추임새의 연주, 연기 능력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활 속의 지혜라는 새로운 인식 변화를 위한 일체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강한 확신과 자부심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전승 공동체 또는 예능 보유자의 음원 및 사설을 채록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저께 저희는 그 세도 두레 풍장 비대면 언택트 공연 언택트 교육 영상을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 산유화가 할 것이고 용정리 상효소리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연세가 돼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살다가 보면 사고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유고가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연습을 못하고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연습을 못하고 그냥 시간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승을 위한 영상 교육을 채록을 해서 목록 영상을 녹음을 해서 이걸 가지고 언택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내용은 소리도 있고 장단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락, 그다음에 춤은 뭐 어떤 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춤을 통해서 그 어떤 손끝 동작이라든지 발끝 동작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좀 더 무형 문화되지만 좀 살아있는 공연,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내용이 있고 의지가 있는 공연, 그런 걸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유산 아카데미 전수공동체 역량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한 2주 간격으로 관내 청소년 또는 청장년 공동체에 관심 있는 인원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마을 이야기를 컨셉으로 한 내고장 알리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아까 뭐 석성에 전우치가 있었지만 이 마을에는 부여군에는 많은 마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 이야기를 갖고 조그만한 이야기도 만들 수가 있고 단편극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거를 생각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무형유산 도시 부여 무형문화예술제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형문화예술제를 할 만한 지금의 어떤 역량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연습을 하고 또 그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옆에서 해설을 하고 뭔가 다른 부가적인 요소를 넣어서 충분히 그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형문화예술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목적은 부여여 일어서라 우주를 향하여 일본 동아시아 구라파이리까지 역동적이고 지혜로운 역사의 볼거리 체험의 장 계기를 마련한다. 청소년과 청장년이 함께 하는 젊고 싱싱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세련되고 디테일한 연기력과 맑고 밝은 소리를 통해 활력을 제공한다. 아카데미를 통한 새로운 멋과 당당함으로 진정한 끼를 풀어낸다. 내용은 무형유산의 보고, 부여에서 보고 또 한번 놀라라. 유형문화재와 함께 무형문화유산의 기획공연을 온라인 방송을 통해 웅장하고 찬란한 백제의 면모를 표출한다. 탈로 민초의 애환을 토해내고 상여 소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며 낭만적 삶으로 표현한 조상의 지혜를 알려준다. 기획 단막극을 통해 쉽게 이해하며 다가설 수 있는 이미지로 전환해준다. 백제 궁중기악과 왕실무예의 시연 및 백제 의상 퍼레이드를 한번 해본다. 공예기술, 사회적 의식, 전통적 공연예술 분야의 무형유산 전수공동체를 활성화한다. 현대적 감각의 상품 거래, 패션, 먹거리, 전자 IT, 게임 등과 지역 특산물 홍보, 탈춤, 외줄타기, 마임, 마술, 씨름, 국궁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동시대적 지역적 공통적 관심사인 점을 부각시킨다. 국제적인 무형문화 예술제를 통한 백제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재조명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여 청소년 부부상 페스티벌은 이거는 이제 그 임천이나 홍산 보부상에 있는 보존회와 상관없이 그 보부상의 그 역사와 이 콘텐츠가 많이 스며 있는 부여에서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여에는 청년 상인회들도 있고 또 청년회들도 있지만 그 청년 보부상은 그 보부상의 콘텐츠를만 가지고 응용을 해서 어떤 상권 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페스티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 가명극 놀이축제. 백제 미마지가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공주에서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됐고 금년도에도 한 달 동안 매 주말마다 그 버스킹을 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백제 미마지가 공주하고 부여는 그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어떤 뭐 원본이라든지 어떤 탈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부여는 그 미마지의 그 아주 전통적인 원형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전국에 있는 그 강릉 뭐 관노 가명극이라든지 은열 탈춤이라든지 고성 오광대 봉산 탈춤 뭐 이런 부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공연 시연을 해서 부여가 백제 기악과 백제 미마지의 어떤 정통성을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한국, 중국, 일본이 가명극 트리엔날레를 함으로 해서 이 국제적인 행사로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유치가 될 것이고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백제에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찍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컨테스트를 해서 그런 귀중한 자료를 모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사진을 찍었지만 그 사진은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작년에 찍었다고 해서 금년도 사진을 안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여 잘 갖춰진 이런 유형문화재와 무형유산 고독 부여 사진 영상전을 통해서 백제의 어떤 문화, 백제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기획 공연하고 인문학 공연을 하면서 시간이 물론 예산도 많이 부족했지만 시간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도 둘의 풍장, 산유화가, 내포제시조 각각 13분씩을 드렸습니다. 입장하고 내려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3분인데 과연 이게 공연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연도 됐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공연이 길다고 다 뭐 공감이 되고 하는 거는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아 이것도 공연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작은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인원들이 많이 나오고 그 보전회에서는 누구는 불렀는데 누구는 안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나는 내일부터 보전에 안 나올 거야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굉장히 눈치를 보고 이러는데 요번에 세도들의 풍장하고 산유화하고 계속 어떤 그 영상 교육 영상 작업을 하면서 공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초급과 고급과 중급으로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고급 팀에 오시는 분들은 부여뿐만이 아니라 공연 기획을 제안을 해서 충남문화재단이 됐든 다른 시군, 다른 시군에다가 제안을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연을 나갈 때 그 고급에 와 있는 소수 인원, 10명에서 15명의 인원이 나가서 공연을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사례금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자부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면 중급에 있는 분들은 고급으로 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초급에 있는 분들은 또 중급에 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연이 뭔가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뜻이 있고 과거에 옛날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옛날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그렇게 조상들이 지혜를 갖고 저렇게 했었구나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예, 앞으로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어려움 속에 기획 공연 또 인문학 콘서트, 문화재 야행 등을 기획하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종합적으로 부여의 무형유산 기획 공연과 문화재 야행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해 주신 송요기 회장님의 어떤 열정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오늘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잘 드러났고 또 부여무형유산의 이런 보존과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것도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 무형유산 도시 부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마케팅을 위한 무형유산 기획 공연 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한 토론은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 진흥센터 팀장으로 계시는 김강희 박사님께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에 한 10분 지연됐습니다만 토론은 주어진 시간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화면이 떴습니다. 예, 김광희 팀장님. 네, 예, 네, 진행하셔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문화재재단의 김광희입니다. 네, 저는 문화재재단에서 국가 무형문화재 한 140여 개 종목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뭐 기획행사 또 이수자 관련된 그런 그 사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무형문화재 단체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또 하려다가 못하고 또 4월 달에 하려다가 못하고 6월 달에 하려다가 못하고 조금 풀려서 뭐 한 7, 8월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덥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송여기 회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다니시면서 공연을 보시고 행사를 보시고 하실 때에 예년보다도 더 어수선하고 부족한 점이 아마도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연습할 시간도
그만큼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 그 정말 한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단체 종목은 에, 거의 다 공개 행사를 치러내긴 치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이 코로나 확산이 막 우려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못한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12월에 행사가 잡혔었는데 12월에 행사를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뭐 1월 달 뭐 대보름, 정월 초하루 뭐 이렇게 행사가 되는 그런 단체 종목들, 이런 단체 종목들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 확산 때문에 못하게 되거나 해서 정말로 많은 그 예산이 그냥 현수막 걸었다가 떼고, 또 포스터 찍었다가 그거 못 쓰고, 또 뭐 제수도 준비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막 예산들도 있고 해서 저희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했는데, 그렇게 그 다 소진한 예산들은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저희들도 일면에 인제 무형문화재 보존회나 단체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인제 좀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과정에서 단체 종목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합을 하다 보니까 정말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인제 이렇게 행사를 거듭 못하고 개인 종목 같은 경우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연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종목 같은 경우도 어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급장이 닿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또 하시면은 "선생님 에 영상이라도 찍어서 유튜브에라도 올립시다." 이렇게 또 설득을 하고 해서 어 행사를 하고 공연을 했던 정말 기억이, 올해 1년 동안 기억이 우리 송영규 회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 저희의 어려움보다는 그 전승자들의 어려움이 1년 내내 지속되었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되게 가슴이 먹먹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 우리 부여에 관련돼서는 올해 이렇게 우리 부여가 무형유산 도시로 이렇게 올해 됐는데, 사실 올해 막 꽃을 피웠어야 되는데 무형유산 도시로 이렇게 채택이 됐으면은 꽃을 못 피운 것 같아서, 이번을 어떤 디딤돌로 해 가지고 무형유산 도시 이렇게 딱 무형유산 도시로 된 어떤 그 해를 디딤돌로 해서 올해부터 인제 '무형유산에 적극적으로 쪼끔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초석으로 삼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부여군 군청에 계신 분들, 또 인제 우리 송영교 회장님, 우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님, 최종원 교수님, 부여의 무형유산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토론문이 짧아서 앞에 쪼끔 저의 소회를 쪼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은 토론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해온 부여 문화예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냅니다. 부여의 무형유산은 문화예술의 시원이 되는 분야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를 전국적으로 파급시킴으로써 부여를 명실상부한 무형유산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행사를 계기로 해서 온 나라가 부여의 무형유산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지정 및 비지정 무형유산을 활용하는 무형유산 도시 부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마케팅을 위한 무형유산 기획공연 정책과 전략 수립에 관해 발표를 해주신 글로컬 아티스트 협회의 송효기 회장님의 발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발표자께서 제안한 2021년 기획공연 연차 사업으로 부여의 무형유산 아카데미 전승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젝트,
또 무형문화예술제, 부여 청소년 보부상 페스티벌, 전국 가면극 놀이축제, 또 무형유산 도시, 고도 부여 사진전, 영상전 등은 많은 무형유산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원형의 보호 전승과 원형을 원천으로 하는 혁신적 재창조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차적 제안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형유산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큰 틀 안에 있을 때의 무형유산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승되어 온 무형유산이 그저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고정되고 박제화된 형태로 남게 된다면 침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더 나아가 멸실 위기에 처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무형유산 도시 부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마케팅을 위한 무형유산 기획공연 정책과 전략 수립 방안으로 연차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역의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소재로 기획공연을 개발한 사례는 국내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전의 갑천, 남원 광활루의 춘향은 살아있다, 부여의 사마이야기, 공주의 사비미르, 경주 신라문화재의 처용, 곡성의 심청마을 이야기 등 역사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의 산수 배경으로 시도한 기획 공연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는 장이모 감독의 인상 유삼저 시리즈, 양리핑 감독의 윈난 영상 등이 소수민족의 무형 문화를 전반적으로 활용해서 세계적 공연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발표자의 무형유산 공연 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여에서도 무형유산 스토리를 담은 무형유산 가무와 공연을 제작해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자의 의견대로 기획공연의 연차적 사업을 제안하면서 진행하면서 부여만의 무형유산 스토리 하나를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연출, 작가, 배우 모집, 또 연습, 홍보, 상설 공연 등으로 2021년부터 실제 기획공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부여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전승자들을 배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발표자가 제시한 대로 부여 무형문화예술제를 개발한다면 부여 무형유산을 잘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승자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부여 청소년 보부상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에게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가면극 놀이축제와 무형유산 도시 사진 영상전 등을 개최해서 유무형의 문화재를 이미지화해서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단번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년 9월에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에 발표자가 제시한 몇 가지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참여시켜보고 또 이후에 컨텐츠를 개발해서 부여만의 무형유산 축제를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송유기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발표해 주신 것도 박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10분이 경과하면서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박수를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두 분의 발표 토론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이 이제 경과한 상태에서 지정 토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한 5분 이내로 짧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희 팀장님 이렇게 발표 토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힘이 나고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전승자나 보유자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고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저희도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무형유산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해서 내년부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토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발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을 좀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